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우리는 초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죠. 저는 단 한 번도 제 투자가 실패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결국 미래는 지금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행동이 미래를 결정짓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 논리로 과거에 우리가 했던 행동들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 온 거죠. 재테크 관련 영상들을 보면 종잣돈 1억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거든요. 1억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도 하고, 평범한 사람이 종잣돈 1억을 모을 정도면요. 첫 번째, 절약이 분명히 습관화되어 있을 겁니다. 절약하지 않으면 애초에 평범한 사람이 종잣돈 1억을 모을 수가 없거든요. 1억을 모으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아마 최소 10년은 걸릴 겁니다. 10년 동안의 절약이 습관화되어 있다? 자, 이런 습관이 갑자기 깨질 수가 있을까요? 아마 앞으로도 절약하면서 살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외여행이나 명품, 고급 수입차 등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고 싶어 하는 소위 플렉스. 자, 이런 것에 대한 절제력이 상당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될 게 해외여행 가고 명품 사고 수입차 타는 게 무조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죠. 이런 생활 하면서도 종잣돈 1억 얼마든지 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 삶을 갉아먹을 정도로 과도하게 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어느 정도의 절제력이 있을 겁니다. 플렉스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1억까지 모을 수 있었겠죠. 다시 말해서 이런 습관이 오랜 기간 동안 고착화되어 있을 텐데 이게 갑자기 막 바뀔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겁니다. 즉 앞으로도 상당 수준의 절제력을 유지하면서 1억을 2억, 또 2억을 4억, 4억을 8억까지 불려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적어도 방향성만큼은 확실히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죠. 세 번째, 돈이 쌓여가는 성취감을 분명히 느껴봤을 겁니다. 처음에는 100만 원으로 시작했겠죠. 100만 원이 500만 원이 되고, 5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되고, 또 1000만 원이 5천만 원이 되고, 5천만 원이 1억이 되고, 이렇게 돈이 쌓여가는 성취감을 아주 반복적으로 느껴왔을 것이고, 거기에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중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중독이라 할 수 있죠. 그럼 1억을 2억으로 못 만들까요? 1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만드는 것보다 1억을 2억으로 만드는 게 훨씬 쉽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미래는 물론 알 수 없지만 평범한 사람이 종잣돈 1억을 만들 정도면 1억을 2억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과거의 행적으로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 적어도 경제 활동을 계속 해왔을 겁니다. 그게 자영업이든 회사든 꾸준하게 경제 활동 해왔으니까 1억을 모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동안의 경력과 능력도 많이 향상이 됐겠죠. 그럼 이 사람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냐는 거죠. 당연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겠죠. 다섯 번째, 추진력과 집중력이 아마도 평균 이상일 겁니다. 자, 이번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서울대학교에 입학할 정도면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사람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꽤 괜찮은 두뇌와 집중력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두 번째, 평균 이상의 인내심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내심이 없었다면 애초에 다른 길로 빠졌을 테니까요. 놀고 싶은 욕구를 참고 꾸준히 공부했으니까 서울대에 입학할 정도의 성적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상당한 습득력이 있을 겁니다. 습득력이 없으면 애초에 고득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습득력이 있다? 이건 사람의 기질이거든요. 이 사람이 주식을 할 때도 습득력이 좋으니까 성공할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습득력이 좋으면 당연히 아는 게 많아지니까 선택권도 넓어집니다. 선택권이 넓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좋은 종목을 고를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얘기죠. 네 번째, 100%는 아니지만 집안 환경이나 부모의 경제력이 평균 이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건 사실 통계로도 나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워낙 교육열이 높으니까 이 부분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스카이에 입학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사실은
경제력이 좋습니다. 아니 생뚱하게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오냐.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서울대학교 잘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집이 경매에 넘어갑니다. 그럼 정상적인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가 없겠죠. 또 누군가 아파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막 수술비가 5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던 일도 그만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가 있을까요? 남들 공부할 때 생업에 매달려야 될 겁니다. 그럼 결국 이런 환경이 내 미래까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서울대 입학할 정도면 경제력이 꽤 괜찮다고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고, 경제력이 괜찮으니까 적어도 돈으로 나락갈 일은 거의 없을 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변수 중에서 적어도 돈이 없어서 내가 나락갈 확률은 줄어든다는 겁니다. 다른 원인으로 나락갈 수는 있겠지만 말이죠. 마지막으로 5번째, 실행력과 추진력도 분명히 평균 이상일 겁니다. 만약에 평균 이하라면 서울대에 갈 수가 없을 테니까 말이죠. 자, 이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스닥이나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편입이 될 정도면 첫 번째, 주력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애초에 경쟁력이 없으면 매출과 이익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출과 이익이 안 나오면 이런 지수에 편입이 될 수 없죠. 편입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에 편입이 될 정도면 그냥 하버드대에 입학한 것과 거의 동급입니다. 하버드에 입학할 정도면 세계 최고의 인재라는 증거거든요. 그럼 하버드 입학한 사람이 갑자기 공부를 못할까요? 갑자기 막 안 좋은 길로 빠질까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계적인 인재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결국 퍼포먼스라는 것은 인재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재들이 자꾸 유입이 되고 연구를 하고 성과물을 내니까 돈을 벌고, 그 버는 돈으로 또 좋은 인재를 영입하고 또 이익을 내고 또 새로운 분야에 투자도 하고, 결국 선순환 구조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세 번째, 분명히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 뉴스를 찾아봐도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정말 어마무시하게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위기관리 능력이 매우 뛰어날 겁니다. 위기관리 능력이 없다면 애초에 망했을 것이고, 진작 망했다면 이런 지수에 편입이 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크고 작은 위기를 여러 번 겪었을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내성이 생겼을 겁니다. 맷집이 세졌을 거란 얘기죠. 그럼 다음번에 또 위기가 왔을 때 잘 이겨낼 확률이 올라갑니다. 5번째,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주가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왜? 애초에 잘 나가는 애들만 모아놨으니까요. 그럼 아무 근거 없이 잘 나가느냐? 잘 나가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제가 간단하게 나열했지만 이런 긍정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밝은 미래를 만들 거라는 뜻입니다. 기업의 미래가 밝다는 것은 주가가 오를 가능성도 높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최소한 우리는 지구에서 제일 잘난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저는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제 투자가 무조건 성공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스크 없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리스크는 그냥 감수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